대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항공전자 실습 10주차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최종 단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납땜을 통해서 이제 배선 작업을 앞으로 이제 실습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 최종 단계에 앞서서 마지막 단계인 실체도를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우리 회로도를 이해하고 부품에 대한 어떤 사용 방법이라든지 전반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납땜을 하기 위한 전 과정인 실체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단추인 실체도를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100%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납땜을 또는 배선 작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체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하기 전에 각 회로별로 실체도를 그리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한번 잡기 위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까지 그 회로도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또 회로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전자 부품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로도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 단계인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있는 사진은 최종 이런 기판에다가 이런 전자 부품을 꽂아서 이 뒤에 납땜면, 지금 동방면이라 되어 있죠. 납땜면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동방면이라고 하는데, 이 동방면을 기준으로 이런 배선, 전선을 이제 배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패턴도라 그러는데, 이렇게 전선을 까서 납땜을 이렇게 회로도대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기판의 이 부품면, 기판의 앞부분이 되겠는데, 부품면에 각종 전자 부품들을 이렇게 꽂았어. 그죠? 이렇게 스위치라든지 LED라든지 다이오드 저항 이런 것들을, 릴레이 등을 이렇게 앞 부품면에서 꽂았어. 그것을 뒤로 돌리면 이렇게 납땜면이 보입니다. 동방면이, 동방에다가 이 전선을 까서 배선을 하면서 이 납땜을 이렇게 회로도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최종적인 이런 작업을 물론 회로도를 보고 바로 해줄 수가 있겠지만도, 그거는 아주 전문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회로도를 보고 기판에다가 납땜을 하기 전에 하나의 스케치, 똑같은 그림으로, 스케치 그림으로 실체도를 그려서 납땜을 하는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왼쪽 밑에 있는 이 실체도라고 합니다. 실체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똑같은 스케치 도면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실체도를 보고 요대로 작업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런 부품들을, 요런 스위치라는 부품이죠. 또는 다이오드 이런 부품들을, 또는 이런 릴레이 부품들을 그대로 손으로 그립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직접 CAD로 그린 거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기판 사이즈, 손바닥만한 이 기판 사이즈의 사이즈로 이렇게 도면을, 스케치 실체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수기로. 그럼 제일 먼저 이런 부품을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죠. 배치를 하면서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회로도를 보고 이 빨간색 배선, 회로도대로 전류가 흘러가는 이 선들, 이걸 우리는 보통 다른 데서는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패턴도, 이 빨간색의 이런 배선들 작업을 패턴도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보고
이제 이 부품은 위에 있는 기판의 부품면에다가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 동방면에 이 빨간색에 있는 이 배선 패턴도 이제 패턴도로 하겠습니다. 이 패턴과 똑같이 이렇게 납땜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때 하나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일단 납땜을 할 때에 요 납땜 할 때는 납땜면 동방면을 기준으로 납땜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실체도를 딱 그리고 난 뒤에 이 납땜을 할 때는 동방면을 기준으로 납땜을 하셔야 됩니다. 제 이 말씀이 뭔지 이해를 지금 당장 못 하시겠지만 나중에 실제 작업을 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동방면을 딱 앞에서 보고 부품을 이 기판의 부품면을 기준으로 기판을 꼽는데 이렇게 꼽는 것이 아니고 이 동방면을 기준으로 뒤에서 부품면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뒷면에 부품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서 부품을 꽂았다고 보고 실체도를 기준으로 이 패턴을 납땜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실제 대면 실기 작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 납땜면 다른 말로 동방면을 기준으로 이 실체도를 그대로 이 패턴을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에서 즉 부품면 뒤에서 꽂았다고 보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유의를 하시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실체도 이 패턴도를 지금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디밍이라는 회로에 대해서 실체도를 그리는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위해서는 각 부품들의 심볼들을 실제 심볼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 사진에 가려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요만큼의 실제 사이즈는 기판 사이즈가 손바닥만 합니다. 이 손바닥만한 그 사이즈를 기판을 이렇게 외형 그림을 그리시고 그 안에 이제 부품 배치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럼 그 부품 배치를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품의 심볼들을 가급적 유사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이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이 릴레이 사진입니다. 뭐 4핀, 6핀, 8핀이 주로 사용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릴레이의 실제 형상에 맞는 심볼을 이 오른쪽 그 기판 사이즈의 부품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지금 요 디밍 회로의 릴레이 1과 릴레이 2에 지금 릴레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릴레이죠. 뭡니까? 8핀 릴레이입니다. 그럼 8핀 릴레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저 8핀, 예를 들어서 8핀 릴레이 1을 내가 요렇게 배치를 딱 가운데 배치한다고 합시다. 그럼 요 정도 사이즈에 릴레이 8핀을 어떻게 핀 배치가 된다 그랬습니까? 자, 8핀이 있고 그 다음 간격을 띄워서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다 그랬죠. 여기 만약에 릴레이 1이라고 딱 부품을 요 위치에 배치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뭐 다시 복습을 하겠지만 요 간격이 좀 넓죠. 간격이 넓은 요 밑에 이게 코일 단자였고 여기 뭡니까? 코몬 단자, 이것이 NC 단자, 요놈이 NO 단자다. 요렇게 한 묶음이라 그랬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코먼 NC NO가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개념은 다 익히 제가 수업 시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릴레이 부품을 스케치를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쪽 두 번째 그림 이건 뭡니까? 다이오드라는 그림입니다. 실제 부품입니다. 요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제 그림입니까? 요 회색 띠가 있는 쪽이 캐소드 마이너스 단자고 여기 에노드 플러스 단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만약에 배치를 한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마이너스 쪽에 띠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에노드 캐소드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부터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텍트 스위치죠. 4핀짜리 텍트 스위치. 예를 들어 지금 요 스위치 2 같은 요 경우에는 요 텍트 스위치가 대체품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심볼을 그려서 부품을 배치해서 헤로드대로 패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 같은 텍트 타입 스위치는 우리가 심볼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실제 가깝게 그리기 위해서는 밑에 이제 바닥면을 기준으로 그리는데, 보통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 요 정도 사이즈에 핀이 4핀이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텍트 스위치의 그 원리상 기본적으로 무조건 대각선으로 사용을 해라 그랬죠. 만약에 이 핀을 사용하게 되면은 나머지 한쪽 핀은 대각선인 이 핀을 사용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스위치 개념이 성립되는 겁니다. 회로 기호적으로 스위치는 요건데 실제 스위치는 이거다 그지. 그러면 요 개념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 대각선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항 부품, 자, 저항 심볼이죠. 실제 저항 모양인데 우리는 이것을 실제도에는 유사하게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그냥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그려주면 됩니다. 저항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요 LED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죠. 다이오드의 하나의 일종인데 LED입니다. 자, 이런 것을 실제 심볼을 어떻게 그리냐. 뭐 이것도 그리는 사람들 다른데 저는 실제 요 회로 기호와 유사합니다. 그냥 요렇게 그려줍니다. 동그랗게. 물론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 단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저항, 트랜지스터 TR, 보통 요 작은 모양의 요 손톱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그립니까? 심볼을 핀이 3개다 그죠? 3개니까 이것도 그리기 사례도 다른데, 저는 뭐 트랜지스터를 위에서 바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반달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핀이 3개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부품의 배치는 여러 가지 되는 거죠. 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에미트고 베이스고 콜렉터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 평평한 면을 기준으로 맨 왼쪽이 에미터, 그 다음에 뭐 실제 트랜지스터 따라서 다르겠지만도 ECB 타입이 있고 EBC 타입이 있고, 그거는 실제 트랜지스터를 측정해 가지고 이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요 스위치. 물론 텍트도 스위치 요 종류인데 요거는 8핀 슬라이드 스위치입니다.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품인데, 자, 왜 8핀입니까? 자, 핀이 좀 제가 표시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요까지가 한 쌍인, 하나가 스위치인데 그게 한 쌍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두 개의 스위치가 4핀짜리 스위치가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 쌍이 되어 있다는 걸 보면 됩니다. 자, 8핀, 그래서 8핀 슬라이드라는 것은 요 슬라이드가 저 옆으로 밀면서 경우의 수가 A에 왔을 때 또는 B에 왔을 때, 경우의 수가 또는 C에 왔을 때 이 슬라이드 위치가 A, B, C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따라서 어떻게 이 스위치가 기계적으로 동작이 되느냐, 그것은 메이커에서 만드는 건데, 자, 만약에 슬라이드가 A의 위치에 왔을 때, 이 시커먼 슬라이드가 스위치가 A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간격이 좀 넓게 띄어져 있는 요 중간 다리가 커먼 단자입니다. 커먼 단자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죠. 커먼, 공통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먼 단자와 요 A 위치에 왔을 때는 뭐야? 요 왼쪽에 있는 요 A, 요 핀, 요 두 개의 핀이 내부적으로 쇼트가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요 두 개만 붙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P에 왔을 때, P 위치에 왔을 때는 이 커먼 단자를 핀을 기준으로 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요 핀, 요 두 개가 붙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C 위치에 왔을 때는 이제 또 어떻게 붙느냐면은 커먼 단자를 기준으로 요 이렇게 요 두 개, 커먼 단자와 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 핀 두 개가 내부적으로 붙는다는 겁니다. 쇼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상이고, 또 위에도 마찬가지 동시에 그렇게 똑같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스위치 1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P는, 즉 단자는 하나, 둘, 세 개의 단자입니다. 그러면 세 개의 핀만 있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다음에 실제 동작은 경우의 수는 중립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폴이, 이걸 폴이라고 그러죠. 폴이 요 브라이트라는 요 단자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폴이 이 딤이라는 단자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즉 경우의 수가 중립, 브라이트 단자, 딤 단자,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성립되도록 그런 스위치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슬라이드가 A에 왔느냐, B에 왔느냐, C에 왔느냐, 이 세 가지 경우인 슬라이드 스위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오는 슬라이드 스위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P는 뭡니까? 하나, 둘, 3P니까 3P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는 8핀이니까 쫙 반 잘라서 나머지 한쪽은 위를 쓰든 밑에 걸 쓰든 한쪽만 쓰면 돼. 그럼 여기서 밑에 걸 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위에 거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세 개의 핀을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중에 이 부분에서도 다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하겠지만도 보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가운데 커먼 단자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가운데 핀 요거 쓰고, 그 다음에 그게 여기 되겠죠. 커먼, 세로도상에 커먼 단자는 항상 폴이 1이든 중립이든 1이든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상 커먼 단자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게 요 단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중에 두 개를 써야 되는데 가급적 좀 넓게 쇼트가 되지 않도록 납땜하는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넓은 단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놈, 요걸 쓰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쓰지 않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 요 세 개를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그것을 이 핀과 이 핀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구현, 중립, 브라이트 단자, 딤 단자인 세 가지 경우가 A, B, C로 슬라이드가 움직였을 때에 한 번은 1에 붙고 한 번은 1에 붙고, 중립일 때는 내부적으로는 요래 붙지만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중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스위치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도 계속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8핀짜리 슬라이드 스위치를 심볼을 어떻게 그리느냐, 정확하게 그려주면은, 자, 유사히 그려주면은 요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하나, 밑에 버튼면에서 봤을 때 요렇게, 그중 릴레이가 유사하죠. 요렇게 그려주면 되지만 3핀만 쓰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 잘랐을 때 왼쪽을 쓰든 오른쪽을 쓰든 한쪽만 쓰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와 가운데 핀과 요거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굳이 심볼을 그릴 때에 뭐 나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심볼을 그리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저는 좀 더 막 요놈을 요렇게도 그렸습니다. 실제로 해가지고 요렇게 그렸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요거를 있다고 보고 심볼을 그렸다는 겁니다. 요렇게 6개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요걸 반 잘라서, 만약에 왼쪽을 사용했다 그러면 요것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오른쪽을 사용했다면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 그래서 요렇게 심볼을 그리든 요렇게 심볼을 그리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임의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페이지는 그 실제 전자 부품을 실제로 그리기 위해서, 부품을 그리기 위해서 가급적 유사하게 그 특징을 살펴서 부품을 그리는 그런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이제 디밍 회로에 대한 실체도를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보기 전에 또 그리는 어떤 간단한 그 방법, 그 약속을 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스킬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자, 일단 그 항공산업기사 실기 시험에 이제 이 회로도를 보고 기판 이제 이 납땜을 하실 때에 나름대로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납땜을 하실 때에 특히 그 배선, 다른 말로 패턴을 납땜을 하실 때에, 또 부품을 배치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전체 공간을 다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현재 요 기판 사이즈, 즉 사각형 모양의 기판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전체 공간을 폭넓게 고루고루 부품을 배치해서 납땜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 딱 사이즈의 요 부분만 사용했다. 그것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전체 공간을 넓게 고루고루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급적 유사 동일한 부품들은 평행이 되도록 또 나란하게 배치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지금 R2, R1 두 개가 있는데, 뭐 저항은 여기 이렇게 뭐 하나 있고, 뭐 여기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배치를 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 가급적 동등한 부품은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 부품들도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뭐 대각선 이렇게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유사 부품들은 가급적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배치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선 패턴을 납땜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평, 수직 이런 형태의 패턴을 납땜을 하셔야지, 뭐 이런 대각선이라든지 이런 곡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은 선은, 동등한 선이랑 같은 경우야 뭐 이런 크로스 선이 같은 선이기 때문에 크로스선이 인정되겠지만도, 다른 선은 결론적으로 이런 크로스선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게 점프선이 되는 거죠. A라는 선과 B라는 선은 다를 경우, 엄연히 다른 선인데 이렇게 크로스가 생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런 점프선이 생긴다는 건데, 그런 것도 감점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100% 이런 점프선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선일 경우에, 뭐 같은 선일 경우에는 이런 크로스선이 생기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경우에는 이 점프선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나름대로 규칙을 아시고
실체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실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